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그죠? 이제 그만 떠드시고요. 뭐 내가 와도 이러니 뭐. 아, 날씨가 덥다 보니까 요즘 뭐 공부하기도 어렵죠. 하긴 날씨가 시원해도 언제 했어? 하여튼 7월, 8월 달이 가장 힘들다 하면서도 가장 중요하다. 이 시기가 아마 내용도 하면서 문제풀이 하면서 어찌 보면은 그동안 뭐 한 6개월 했던 것을 압축해서 2달 동안 하기 때문에 이 2달 동안 어떻게 보냈는가에 따라 가지고 굉장한 합격 여부를 좌우합니다. 거기다가 또 날씨도 덥지요. 그죠? 또 집에서 할까? 뭐 도서관 갈까? 학원에 남아서 할까? 하여튼 고민이 많은데 어떠한 형태든 간에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겨내시고 해서 가능하면 학원 남아가지고 뭐 에어컨 틀어놓고 하면 돼요. 그죠? 네. 틀어주죠, 그죠? 틀어주죠? 아니 어떤 날 하니까 안 틀어주는 거야. 내가 한마디 했어. 아니, 1명이든 2명이든 공부하는데 틀어줘야지. 그러니까 학원에 수강생이 없지. 한마디 했어. 그러면 안 돼. 얼마나 더, 그죠? 여기는 아마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남아서 공부하시고. 공부할 때도요, 남아서 할 때 누구는 공부하고 떠들면 안 됩니다. 서로 간에 무언의 약속하는 겁니다. 야, 지금부터 해가지고 한 50분 딱 우리 공부하고 10분 동안 좀 쉬고 이렇게 하자. 그게 좋아요. 누구는 쉴 때, 떠들 때 공부하면은 또 열받아. 아, 이럴 거 아니야. 또 반대로 내가 쉴 때, 공부할 때 좀 어려우니까 그다음 서로 약속해가지고 야, 몇 시까지 하고 10분 쉬었다 하자. 그러면 참 좋은 겁니다. 예, 공부만 쫙 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한 50분 공부하고 한 50분 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딱 10분만 쉬니 좋아, 10분만. 딴 데 가니까 조용히 하고 조용히 해요. 오래 있다 보니까. 근데 떠드는 시간 1시간 내내 떠들고 있는 아니네 30분 공부하고 50분 떠들고. 그게 뭐야, 그러면은. 그럼 안 되는 겁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자, 요약, 문제집 47페이지입니다. 항상 요약집을 같이 펼쳐두고 하라 그랬지, 그죠? 예. 요약집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 24페이지입니다. 그죠? 예. 이거는 뭐 제가 이제 판서해서 쓸 일이 아니고요. 자, 계산 문제는 제가 이제 같이 풀 거예요. 한 반 정도 풀고, 반은 여러분이 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의 대지라고 한다면은 그냥 용도직은 하나이기 때문에 건폐율과 용적률 적용받아 건물 지으면 돼요. 문제 없습니다. 어떨 때? 걸칠 때. 한쪽 부분은 준주건데 한쪽 부분은 상업지역이야. 그러면 사람이라는 것이 이왕이면 상업지역에 행위장 받아 건물 지을래 할 것이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가중평균한다 그 말이에요. 이럴 때는 조건이 있습니다. 무조건 둘 중에 하나가 330 이하일 때예요. 만약에 둘 다 330 다 넘어가 버리면 각각 아시겠죠? 330 이하일 때 그때는 가중평균. 다만 상업지역 도로변 띠모양 하면은 그때는 둘 중에 하나가 660 이하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계산 문제는 이렇게 조건에 맞게 나오겠죠. 조건에 맞게 안 나오면 그 문제는 모순된 문제니까. 그죠? 조건에 맞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건폐율과 용적률만 그렇고 그 밖에 행위자는 가장 넓은 면적인데 이거는 이론적으로나 공부하고 계산 문제는 나오지 않겠죠. 웬만하면. 자, 그리고 하나의 건축물이 어디에? 무슨 지구에? 고도지구에. 어느 지구에? 고도지구에 걸쳐 있으면은 건축물, 대지 전부 고도지구. 만약에 방화지구면은 건축물만 전부 방화지구. 대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방화벽일 때는 그때는 너나 따로따로 각각. 녹지지역은
건축물이 없을 때 녹지적은 걸쳐있으면 무조건 각각. 하지만 건물일 때는 고도지구나 방화지구의 행정은 그대로 적용을 받는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1번 문제는 내가 풀지 않을 겁니다. 요거 가지고 풀면 되는 거니까요. 자, 2번 보세요. 2번. 국토법상 자, 1000제곱미터의 토지가 있는데 저를 봐요. 하여튼 풀 때는요, 제가 하는 방법도 하나 있어요. 그죠? 이렇게 도로가 있다. 이렇게 자, 어쩌면 제가 그리는 요것이 어쩌면 공식이에요. 공식. 똑같이 하면 무조건 다 맞춥니다. 이럴 때 그중 700은 2종. 2종 얼마라고요? 700. 다 안 적어도 돼요. 어차피 계산 문제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1종. 1종 얼마라고요? 면적은 300 되겠죠. 이럴 때 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최대 연면적 전부 다 그죠? 예. 그러면 각각의 용적률을 알아야 되겠죠. 그거 보시면은 자, 2종과 1종인데 각각 2종은 150% 그죠? 쓰세요. 여기 옆에다가 2종에는 여기다가 용적률 몇 프로라고요? 150%. 그 다음에 오른쪽 자, 2종은 1종 얼마요? 100%. 이런 용적률이 100%다. 이 공식입니다. 이럴 때 원칙은요, 저를 봐요. 원칙은 얘가 A고 얘가 B라면 A와 B를 각각 구해서 더하면 되는 겁니다. 일단은. 그러면 용적률 구하는 공식대로 원래 대입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봐요. 이거 용적률 150%는 얼마죠? 700분의 연면적 X 곱하기 100. 하면 X값 나오죠. 그죠? 자, 이쪽 100%는 300분의 Y 곱하기 100 하면 Y값 나오죠. 그죠? 그 X, Y값 더하면 그게 답이에요. 그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바로 한다, 바로. 자, 700에 150%. 얼마죠? 700에 150%. 그래서 1050이죠. 예. 요것이 조금 전에 계산 공식대로 풀 때 X 값이 얘란 얘기예요. 그죠? 플러스 얘죠? 300에 100%. 300이죠, 그죠? 얼마죠? 1350. 제곱미터 이거요. 정답. 그래서 1350이다. 정답 4번이죠. 쉽죠? 자, 3번. 똑같이 1000제곱미터인데 AC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띠 모양은요, 모양이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도로 있다면 모양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렇죠? 예. 도로 위에 띠 모양으로 쫙 되어 있다. 그러니까 도로에 붙은 부분이 상업적이죠. 그죠? 상업적. 그렇죠? 자, 얘도 면적 얼마예요? 1000부? 1000이 1000. 1000이고, 근린상업지역에 800, 밑에가, 여기가 근린상업지역, 여기가 이제 800이고, 그리고 위에 3종에 200. 3종 일반, 3종에 200이 되어 있다. 자, 방법은 얘랑 똑같습니다. 이럴 때, 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최대 연면적은 그랬죠. 3종 일반이 최대 250% 요거요. 위에 거죠. 얼마라고 몇 프로? 250% 쓰고요. 그 다음에 밑에 근린상업이 최대 500%죠. 밑에 게 최대 500%다. 그래서 더한 다음에 각각 구한 다음 더하면 되겠죠. 자, 이거 얼마죠? 200에 250%. 얼마요? 500. 그 다음에 800에 500%. 4000이죠. 얼마든지 하니까 4000. 그렇죠? 몇 번? 정답 4번이죠.
그래서 4번 문제 같은 문제니까 풀어주시고요. 자, 5번. 자, 똑같습니다. K시에 소재하고 있는 값 대지 2종과 1종 걸쳐 있다. 일단 적어봅시다. 2종과 1종이다. 이종과 1종. 자, 걸쳐 있다. 그 총 면적은 똑같이 1000이다. 1000인데, 이때 2종 일반 주거 지역에 건축 가능한 면적이 1200. 그러니까 요거. 자, 오른쪽 문제는 용적률을 먼저 주고 다음에 각각 이렇게 구해서 더했죠. 그죠? 근데 얘는 어떻습니까? 얘는 지금 현재 2종이 먼저 주어진 것이죠. 2종에만 얼마라고요? 1200으로. 얘가 뭔지 모르죠. 용적률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얼마라고 얘가요? 일단 200으로. 얘는 이렇게 구했지만 얘는 미리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거 없습니다. 1 더하기 2는 3이다. 그러면 그냥 1, 2, 3 더하는 거나 3을 먼저 주어진 거나 그 차이니까 그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이렇게 그림을 그려하게 되면은 쉽게 본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럴 때 갑 대지 위에 건축할 수 있는 최대 연면적은 그러면은 여기 얼마인지 모르지만 얘를 구한 다음에 그죠? 얘를 구한 다음에 더하면 그러면 얘가 얼마냐라고 얘를 구하는 거잖아. 그죠? 결국은 그죠? 얘만 구하면 되겠죠? 이럴 때 거기 보시면 밑에 보세요. 1종의 용적률이 50%. 여기가 뭐야, 얘가? 용적률이 50%. 나 적어주세요, 이렇게. 용적률이 50%. 그 다음에, 2종은 200%. 여기죠? 용적률이 200%다. 자, 한 번 더 이제. 자, 그러면, 얘가 이제 힌트. 면적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200%가 얼마라고요? 1200이다. 얼마죠? 당연히 600임을 나왔죠. 600. 얘는 얼마요? 400이고 450%는 200. 그렇죠. 200. 더하니까 1400. 어때요? 쉽죠? 니나 쉽지. 5번 아시겠죠? 그래서 6번 문제가 바로 같은 문제니까 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풀어주시고요. 참고로 여기 있는 문제는 전부 다 100% 나왔던 문제입니다. 일부러 내가 만든 건 없어요, 이거는요. 그래서 내가 같은 문제지만은 하나는 내가 풀어드리고 하나는 풀고. 그래서 여기는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 문제 여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참 많이도 나왔네, 그죠?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풀면은 거의 다 풀 수 있다. 그 얘기죠. 오히려 계산 문제를. 6번 고려 풀어주시고요. 자, 7번. 자, 7번 제가 풀어드리고 8번은 여러분이 푸는 걸로 해서 정리할게요. 자, 7번. 국토법상 똑같습니다. 1000제곱미터가 있는데 1000제곱미터 있습니다. 똑같이 해봅시다. 이렇게. 천제곱미터가 있습니다. 7번 있는데 여기 1종에 8배. 일단은 여기 1종이 800 그리고 2종이 200 2종이 200이 걸쳐 있다. 이럴 때 밑에 갑이 대지 위에 건축할 수 있는 최대 연면적이 1600이다. 저를 봐요. 그러면 얘는 뭐냐? 위에 거랑 또 약간 또 가면 갈수록 자꾸 이렇게 문제가 조금 응용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면적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아직은 모르고 여기도 얼마인지도 모르지만 현재 얘를 미리 주어졌다. 얼마죠? 1600으로 이미 주어졌다. 요거예요. 그죠? 이럴 때 뭘 구하라? 일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그리고 뭡니까? 저를 봐요. 항상 어쩌는 거죠? 요거. 여기에 쓰려고 하는 요게 얼마냐 그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럼 얘를 구하라. 그럼 하나하나 보자고요. 그럴 때 밑에 보니까
이종 일반 주거가, 그러니까 다른, 얘를 구하라고 하면 반대쪽은 반드시 용종이 나와줘야 돼요. 없으면 못 구하죠. 자, 이종 200%다. 얘는 용종이 얼마라고요? 200%다. 한다면, 자, 200에 200%면 얼마죠? 400이죠. 항상 얘는 얼마요? 1200이에요, 1200. 그러면 800에 몇 프로가 1200이에요? 1.5배죠. 그러니까 얼마요? 그렇죠. 얘는 용적률이 얼마라고요? 150%가 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식을 항상 용적률은 대지면적분의 연면적 곱하기 100 이렇게 원래 구하는 게 원칙이 맞아요. 근데 그렇게 풀어 해보세요. 한 문제 풀려면 시간이 몇 분 걸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칙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하는 방식이 가장 짧게 가장 쉽게 푸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농담 반이지만 학창시절에 내가 왜 수학을 못했는가 한번 고민해봐요. 공식을 외워가지고 대입만 한 분들이 바로 그렇게 푸는 겁니다. 근데 정말로 수학 잘하는 친구들은요, 이렇게 풉니다. 아시겠죠? 절대 공식 외우지 않습니다. 이렇게 풀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요, 다른데 내 후배들 강의하는 거 들어보니까 전부 다 이렇게 강의 안 해요. 그냥 공식대로.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하다 안 되면 어떤 한 번이 나오니까 시간 많이 걸리면 그냥 패스해. 그것도 강의냐, 그죠? 아시겠죠? 나머지 한 3문제는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 풀어주시면 똑같습니다. 여기 다 들어있는 거니까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자, 문제지 51페이지입니다. 자, 요약집으로 말하면은, 자, 25페이지인데. 자, 먼저 이번 시간은 문제 풀기 전에, 자, 내용적 설명하고, 항상 강조하지만, 문제 푸는 건 어렵지 않아요. 솔직한 얘기로 마음만 먹으면 반도 푸는데, 항상 이론을 겸비한 큰 틀을 하나하나 다 못합니다. 하지만 큰 틀은 잡아놓고 문제 풀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죠? 나오는 것이 기반시설입니다. 그죠? 기반시설. 이 기반시설이 뭐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그래서 결정이 딱 되면은 자, 그때 이름이 바뀐다 그랬죠? 어떻게 바뀌죠? 도시군 계획시설이죠. 그죠? 예. 저기 빠지면 이렇게 나와요. 도시군 계획. 이렇게 이름이 바뀐다 그랬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름이 바뀌기 전 기반시설은 우리가 요약지 보시면 책 봐요. 바로 54개의 몇 개의? 54개의 기반시설이 있다. 이것이 7개로 나누어서 54개를 7종류로 나누어서 정리하고 있다. 요걸 묻는 문제가 가끔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 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것을 이해만 하면 된다. 그 내용이 바로 25페이지에 있는 쌍가루 1번이다, 1번. 아시겠죠? 읽지 않겠습니다. 오늘 안 했으니까.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바로 밑에 도, 자, 광, 도로, 자동차 정류장, 광장은 추가적으로 세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세분한 내용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도, 자, 광만 알면 됩니다. 왜? 도로는 당연히 일반 도로 해놓고 무슨 도로가 쭉 나올 것이고, 자동차 정류장은 여기에 자동차 터미널 등등등등 나올 것이고, 광장은 교통광장 등등 광장자가 다 붙는다. 하지만 도, 자, 광 종류가 3개 있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도, 자, 광. 도, 자, 광. 자, 제가 앞섰다면 읽어보세요. 뭔지. 도. 자. 야, 끊는 건 내가 끊고 여러분 다 얘기해야지. 자. 자동차, 정류장, 광. 광장. 아, 이런 걸 잘 따라하네. 도, 자, 광. 자, 그 다음에 이 기반시설을, 자, 잘 보세요. 이거를 설치할 때는요, 당연히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그죠? 당연히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합니다. 이걸로. 맞죠? 그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당연히 결정을 합니다. 그래야 일은 바뀌죠. 이게 원칙. 그런데 만약에 결정을 해야 됨에도 하지 않고 위반하면 그때 뭐요? 2년 2천이 있다 그 얘기죠. 벌칙은요, 우리가 국토법상 가장 마지막 장이 있지만 마지막 장 가서 한꺼번에 그냥 그것만 정리해서 보면은 못 외워요. 각각 이렇게 진도 나가면서 해야 그나마 이해됩니다. 하지만 급한 것들 이렇게 여기 원칙. 자, 보세요. 설치할 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 밑에 나오죠. 그죠? 잠깐 볼게요. 그게 뭐냐? 자, 먼저 설치는 1번 원칙은 됐고 예외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도시지역 아에서 또 어디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요거는 틀리게 하지 않습니다. 요거 어디에서 안에서 전제하에 줄 끈 것만 잠깐 볼게요. 자동차, 뭐 운전학원,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장례식장, 종합의료시설, 피트장 나머지는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2번에 공원 안에 기반시설, 3번 여객자동차 터미널, 4번 건축물 부설광장, 6번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도축장. 그럼 500 이상은 반드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재활용시설입니다. 그 정도로. 줄 끈 것들을 먼저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 줄 끄지 않은 것들은 그냥 이런 게 있고 정도만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벌칙은 방금 2년 2천이다.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름이 바뀐다. 바뀐 도시군계획시설은 바로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다. 그러면은 자 설치한 다음에 방치하면 안 된다. 그죠? 잘 관리하자. 그리고 요거를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 그 기준 설치 기준 누가 정한다? 국장인가 보라고. 뭐예요? 국령. 전부 다 국장인데 얘만 국령이에요, 국령. 두 번째. 그러면 관리는 만약에 국가가 관리한다 그러면 뭐예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물론 정했습니다. 중앙관서에 장의하라고. 그러니까 또 지자체가 관리할 때는 누가 한다? 바로 각각 지자체 조례로 정하라. 그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뭐냐? 내 땅에 만약에 수용당할 때, 내 땅에 강제적으로 뺏길 때는 보상금 내나 얼마야? 3억이야, 5억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 법이 먼저 있지만 없으면 공치법 준용해요. 근데 여기서는요, 내 땅이 수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땅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하필이면 내 땅 위에 한전에서 철탑을 세우는 거야. 이거 막을 수 없습니다. 그죠? 물론 뭐 투쟁을 하겠지만 간만에 사랑도 명예도 하겠지만 그리고 갑자기 고속도로가 내 위에 다리가 생겨가지고 막 이렇게 지나가네요. 그러면 그 땅값은 지가 알아서 떨어져요. 누구 때문에? 그 설치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면 그것이 뭔지 모르지만 방금 내가 예로서 두 개겠지만 두 개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때에 따라서 많기 때문에 그때마다 피해보는 그 법률에 따라 가지고 보상을 제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법률로 정한다 한 거예요. 그 따로 법률은 뭔지 몰라요. 법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죠? 하여튼 무조건 뭐라고요? 따로 법률자가 나와 있습니다. 국토법도 아니고 대통령령도 아니고 공치법도 아니고 조례도 아니고 아시겠죠? 다 아니에요. 무조건 뭐라고요? 따로 법률. 그 내용이 바로 여기다 들어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동구는 이제 체크부 합시다. 여기 뭐 탄사할 거 없습니다. 공동구는 먼저 큰 틀에서 보겠습니다. 일단 지하 매설물이에요. 신도시들을 형성할 때, 즉 개발 예정지가 얼마? 200만 초과할 때. 뭐라고요? 200만 제곱미터 초과할 때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공동설치 해야 됩니다. 200만 이하일 때는 의무적이죠. 그죠? 할 수 있다면 되겠죠.
이럴 때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 공공주택지구, 도청, 이전신도시 등등 아시겠죠? 이건 외우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언급하면서 면적이 얼마 초과냐 이하냐 그것만 알면 되겠죠. 상가로 4번 이렇게 해서 공동구를 설치가 되면은 설치했습니다. 누구든지 빠짐없이 100% 공동구에 넣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수용해야 돼요. 아시겠죠? 무조건 있으면은. 만약 안 하면, 수용하지 않으면 벌칙 2년 2천이에요. 2천. 모든 것들은 다 의무적인데 딱 2개만 심의 거쳐서 수용할 수 있다. 심의 거쳐 수용할 수 있다. 자음에서 기역, 마지막 히읗, 기역, 기역, 가스관, 히읗, 하수관. 심의 거쳐. 공동구 협의회 심의 거쳐 수용할 수 있다. 2개만. 나머지는 전부 다 의무적인데 2가지만 심의 거쳐 의무적이니까 2개가 언급되겠죠. 그죠? 그리고 2번 같은 거 보시면은 만약에 공동구 설치 공사 완료하면은 다 끝났어요. KT예요. 한전이에요. 몇 개 안 됩니다. 일일이 개별적으로 다 통지해서 빨리 수용해라 라고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럴 때 점용 예정자는 전보드 등등 있죠, 그죠?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수용하고요. 이제 사업시행자가 이제 전보드 철거하고, 그죠? 도로 원상 복구하고 알아서 하겠죠. 기준은 뭐 할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상가로 5번. 이럴 때 여러분 공동구 설치할 때 비용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업시행자는 분명히 자기 돈 들어가가지고 일단은 설치하겠죠. 하지만 앞으로 들어올 예정인 자와 공동 부담합니다. 이게 5대5인지 그런 말 없습니다. 그냥 같이 부담한다. 공동구 점용 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몇 대 몇 이런 거 없습니다. 몇 대 몇은 아마 옛날 허참이 좋아요. 허참이 그죠? 몇 대 몇 그랬잖아요. 그죠? 얘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같이 공동 부담한다. 이럴 때 그러면 부담이 얼마냐? 왜 몇 대 몇이 아니고 퍼센테이지가 왜 없냐면은 KT나 한전이냐 도시가스냐 전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아 그건 아니에요. 왜 다르냐? 그거는 공동구 설치 이후에 나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너무 이게 많이 알아도 문제인 거야. 이거 뭐냐? 공동구를 설치할 때 들어간 비용이 왜 퍼센트가 없고 다 같지 않냐 그 얘기죠. 왜? 원래 공동구가 만들기 전 바로 뒤에 나오잖아요. 개별적으로 설치할 때 들어갔던 비용 범위 안에서 부담을 시킵니다. 도시가스에서 나 혼자 우리 도시가스에서만 딸랑 골목마다 땅 파가지고 도시가스 매설하면은 이 동네는 1억이면 돼. 그럼 최소 공동구도 최소 1억 이하죠. 1억 5천 내 그러면 미쳤어 안 내. 내가 하고 말지. 물론 그 돈보다 홀 안 넣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들어갔던 비용 범위 이내에서 부담한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뭐 돈 내는 통지하고요. 만약 납부할 때는 2가지입니다. 먼저 설치하기 전에 사업 시작하기 전에 공동구 설치하기 전에 내는 비용에서 3분의 1 이상을. 그 다음에 설치한 다음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나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4번에 국가 지자체는 그 원하는 설치 위해서 그 비용의 일부를, 여기는 전부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일부만. 아시겠죠? 일부를. 전부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틀립니다. 일부를. 아시겠죠? 일부를 부담, 융자 등등 할 수가 있다. 6번, 다 설치했습니다. 이제 관리합니다. 관리. 광명시 안에 있는 공동구는 누가 관리합니까? 광명시장이. 그래서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가 관리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지자체장이 공동구 관리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업무가 바빠.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등에게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뭐든지. 그런데 앞으로 공동구를 잘 안전하고
유지하기 위한 관리 계획 몇 년마다? 5년마다. 안전점검은 1년에 1회 이상. 그 안전점검 중 정기점검은 6개월에 한 번 이상 한다는 것.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나중에 설치한 다음에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설치 비용도 아까 했던 돈도 안 내고, 그러면 점용료도 안 내고, 사용료도 안 내고, 몰래 설치했다 걸렸다. 그러면은 위반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것. 그리고 비용 납부는요, 한꺼번에 안 내고 1년에 2번 나누어서 의무적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2배로 낼 수 있다가 아니라 아예 2번 나누어서 내게끔 한다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가장 핵심 포인트만 잡았습니다. 자, 들어봐요. 그리고 이 기반시설이, 여기 있는 기반시설이 둘 이상의 도시에 걸쳐 있거나 또 공동으로 이용한다면 이때 뭐라 불러요? 이때는 광역시설이라고도 부른다. 걸쳐 있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길다, 도로 등등 길다, 그런 느낌. 그 다음에 이용한다, 넓다. 그죠? 넓다. 국지적이다. 넓다. 사람들이 일로 와야지만 된다. 아시겠죠? 걸쳐 있다, 길다. 이용한다, 넓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외우지 않아도 되겠죠? 하지만 들어보세요. 여기에 출발점은요, 광역시설도 출발점은 기반시설이고, 그죠? 여기서 출발하죠, 그죠? 그리고 도시군계획시설도 출발점은 뭡니까? 기반시설이에요. 결국 뭡니까? 광역시설이나 도시군계획시설은 같아야 달라요. 같은 거. 그죠? 때에 따라서 용어정이 뜻이 다를 뿐이지, 그죠? 다르게 부를 뿐이지, 같은 거다, 그 얘기야. 같은 도로. 이 도로가 둘 이상 도시에 걸쳐 있다. 그러면 그때는 광역시설 이렇게 부르는 것 뿐입니다. 아시겠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설치 관리하는 것도 도시군계획시설 설치 관리에 따른다. 같은 거니까. 아시겠죠? 이게 원칙. 하지만 예외가 있다. 서로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해서 설치 관리 할 수 있고, 예외니까. 그런데 협의회가 구성이 안 돼요. 협약 체결이 안 돼요. 하필이면 같은 도에 있습니다. 뭐 경기도 안에 있는 뭐 부천 아니면 광명 협의가 안 돼요. 그때는 누가? 도지사가 설치 관리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국가계획은 누가? 법인이 설치 관리 할 수 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내용이고,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 시설을, 다 나오는 게 뭐냐? 요 시설이 결정되고 고시가 되면 그때부터 사업합니다. 그게 뭔 사업이죠? 도시, 군, 계획, 시설, 사업이죠. 그렇죠? 예. 그럼 얘가 뭡니까? 얘를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죠. 아시겠죠? 예. 이 사업은 먼저 요걸 마찬가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입안해서 결정이 되면 이름 바뀐다. 어떻게 바뀌죠? 도시군 계획 시설로 뭐가 돼요? 결정이 되고 고시가 되면 이름 바뀌죠? 자, 그 다음 몇 년 내에? 2년 내에 뭘 하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합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사업하는 건데 급하고 아니면 예산이 확보된 것들을 먼저 하겠죠. 그러니까 3년 이내 1단계, 그죠? 1단계는 뭐라고요? 3년 이내고요. 자, 2단계는 몇 년? 3년 이후죠. 여기는 특히 돈이 없이는 안 된다. 왜? 돈이 있어야 수용하고, 돈이 있어야 보상금 내주고 그 땅을 수용해야 하고 싶은 도로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게 있다? 어떻게 돈 마련할 것인가? 재원 조달 계획, 또
보상계획 등이 있다. 등은 그렇죠.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하지만 대표적으로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이다. 요거는 단계별 집행 계획이 있는 것이지 실시계획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매년 1년 지나가면은 4년차 2단계죠. 그죠? 매년 4년차짜리가 3년차인 1단계로 들어오죠. 그죠? 하지만 이건 의무적은 아니에요. 그래서 매년 2단계 집행계획을 검토해서 1단계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의무적입니다. 또 그때 가서도 급하지 않으면 또 2단계에 머물르기도 하고 급하면 3단계로 넘어오기도 하고 하여튼 의무적이다. 절차, 협, 지, 수, 공. 따라합니다. 협지수공. 그냥 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지방의회 의견 들은 다음 무조건 그냥 수립하면은 고시한다. 그 얘기야. 결국은 협지수공. 그럼 이때 수립 누가 합니까? 수립. 누가 하죠? 누가요? 수립. 바로 도시군관리계획 누가 하죠? 입안권자가 한다. 입안권자가 한다는 말 나와줘야 원칙, 특광, 특시, 특도, 시장군수가 수립하여야 하고 국장도지사 수립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수립이 되면은 이제 누가 시행할 것인가? 시행자가 나오죠. 시행자야 당연히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권자인 입안권자가 시행하죠. 하지만 입안권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두 개 나눕니다. 입안권자는 우리 여기서 행정청이죠. 그죠? 행정청인 여기 입안권자가 시행자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청 안에서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가 시행하여야 한다. 맞죠? 이 원칙입니다. 만약에 둘 이상의 도시에 걸칠 때 서로 협의해서 싸우지 말고 시행할 자를 정합니다. 네가 해라 정합니다.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두 가지. 같은 도에 있으면은 도지사가 시행할 자를 정하고, 즉, 시장, 군수 중에 정하고, 시도에 걸쳐 있으면은 국장이 시행할 자를 정한다.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비행정청도 시행령을 낼 수 있는데, 이때는 뭐라고요? 행정청으로부터 시행령을 뭘 받으면? 지정을 받으면, 물론 지정받으면 고시합니다. 인가받는 것도 아니고 너도 해볼래라고 지정을 해주면, 반대로 지정을 받으면, 이럴 때 비행정청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 즉 토주공 등등의 공공시행자도 있고 순수한 민간 시행자가 있는데, 공공도 팔이 밖으로 안 나가죠. 같은 끼리끼리니까 그냥 여러 가지 동의 요건 없이 그냥 필요하면 정할 수 있는데, 민간은 부동산공법상 민간은 절대로 못 믿어요.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상 수용 방식일 때의 동의 요건과 똑같습니다. 민간일 때만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를 하고 얘는 소유자하고, 동의 아닙니다. 소유 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요거 가능하다. 누구만 요거 민간만. 그러니까 우리 법률에서는요 민간이라면 안 나와요. 반대로 국가, 행정청, 공공기관 등등을 제외한, 아시겠죠? 이렇게 나옵니다. 행정청과 공공기관을 제외한, 결국은 얘는 민간만 그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시행자가 누구든지 간에 정해지면은 누가 하든지 간에 이제 실시 계획을 작성합니다. 작성해서 인가받고 고시가 되면 그다음부터 이제 공사에 착수합니다. 이럴 때 실시 계획은 당연히 반드시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됩니다. 하나만 더 한다면 실시 계획을 작성할 때 반드시 요 세 가지는 첨부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설자시를 포함시켜야 돼. 사랑하는 설자시. 아시겠죠? 설계도서. 자금대. 시행기간. 설자시 포함해라.
아시겠죠? 예. 근데 실시계획은요, 자, 우리가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이 너무나 방대하고 크다. 그러면 분할로 시행할 수 있게 떨어지죠. 그죠? 분할 시행 시에는 실시계획 때 뭡니까? 분할로 작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언급되겠죠. 이때 그러면 여기에 인가권자가 누구냐? 여기 인가권자가 한마디로 누구냐? 여기서 시행자가 아무리 높아봤자 이반권자입니다. 그죠? 그러면 항상 인가권자는 자기보다 윗사람이죠. 그러니까 얘보다 윗사람은 얘니까 이반권자 높아봤자 얘니까 바로 그 윗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다 그 말이에요. 이 결정권자라는 말은 여기에 법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부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 내가 적는 겁니다. 그래서 이반권자니까 결정권자 찾아가서 인가받는데 그 결정권자가 누구냐? 국장, 시도지사, 대장이다. 그죠? 대장이다. 얘가 바로 인가권자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인가권자이다. 그럼 지정을 받은 자는 나를 지정해 준 사람 찾아가서 인가받는다. 그러니까 국장한테 지정받은 자는 국장 찾아가서 인가받고 나머지 시도 대장한테 찾아가서 인가받는다. 뭐 이거 어려운 거 아니죠. 그죠? 그리고 뭐 할 때도 인가받으라? 변경할 때도. 뭐 할 때도? 변경할 때도 전부 다 인가를 받아야 한다. 아시겠죠? 변경할 때도 인가를 받아야 한다. 요 내용은 현재 지금 30페이지 했고요. 31페이지 밑에까지 쭉 했죠. 그죠? 바로 쭉 나오죠. 거기. 자, 그 다음에 저를 봐요. 자, 변경할 때 인가 받는데 경미한 사항 있죠? 예.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인가받아 안 받아? 인가받지 않는데 요게 내용이 좀 있는데 딱 두 가지만 알자.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뭐죠? 뭐예요? 사업 기간 단축이에요? 뭐예요? 사업 명칭 변경. 그건 이제 개발의 허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름 바꾸는 거, 명칭 바꾸는 것은 뭐 구체적인 그 사업 내용과 거래가 멀어요. 그러니까 사업 명칭 변경 두 가지. 사업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그냥 인가 필요 없다. 하나 더 뭡니까? 구역 경계 변경이 있는? 없는? 구역 경계 변경이 있다는 얘기는 이거 큰 사안이에요. 큰 틀에서는 뭐 전혀 변함이 없는 상태에서 건축물 연면을 몇 프로? 10% 미만 이내에서 변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중요해요. 구역의 경계에 변경이 없는, 아시겠죠? 없는 상태에서 뭐라고요? 연면적 10% 미만, 요거 10% 미만의 변경. 여러분들 그 31페이지 있습니다. 요약집에 변경. 그래서 그게 뭐 4번, 5번은 뭐 수반하지 아니하는 이런 게 있죠. 뭐 뭔가 모르게 그런 식으로 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를 봐요. 그 다음에 인가 받기 전에 여기서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요거를 또 공고하고 열람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얼마 이상? 14일 이상이죠. 요거를 해야 되는데 요거를 공고 열람을 하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잘 거론되는 것이 어떤 경우냐? 자, 착수 예정일. 뭐라고요? 착수 예정일을 변경한다. 또 준공 예정일을 변경할 때는 공고와 열람을 하지 할 수 있다. 의무적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죠. 만약에 착수 예정일을 원래는 오늘인데 하루 미루자. 이렇게 좀 하루 이틀 근소한 경우에는 아마 안 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갭이 너무 길어. 한 달 뒤에 할 거야.
그다음에 준공 예정일도 원래는 뭐 이번 달 말일인데 하루 정도 늦어. 이런 경우는 아마 안 할 확률이 커요. 근데 갑자기 막 일주일 뒤야, 보름 뒤야. 그러면 아마 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고. 그래서 의무적이에요. 공고 열람을 하지 아니할 수가 있다는 것. 네,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인가받고 고시가 되면, 요때, 인허가 의제. 그래야 착수하죠. 그죠? 다른 법률에 의해서 인허가를 받은 걸로 간주해버리고요. 두 번째, 요때 사업 인정으로 본다. 사업 인정. 그래서 사업 인정 시점이, 요 중요한 시점이 언제냐? 바로 실시계획 고시한 때. 아시겠죠? 실시계획 고시한 때가 사업 인정 시점이다. 이렇게 해서 공사 착수하게 되면은 일정 기간 지나가면 이제 어떻게 돼요? 공사가 완료될 것이고, 완료가 되면 준공 검사를 받겠죠. 자, 받으면은 이때 준공 검사권자가 누구냐? 한마디로 인가권자입니다. 다만 국장은 빼고 국장은 빼고 누굽니까? 시 도의사하고 즉 대장이 하고요. 준공 검사가 떨어지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여기 오죠. 공사가 완료가 되었다고 최종적으로 공고합니다. 누가 하느냐? 준공 검사권자가 합니다. 바로 시도지사하고 대장이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 시행자가 만약에 인가권자다. 아시겠죠? 여기는 인가권자인 얘가 만약에 시행자라고 한다면 실시계획을 작성을 하지만 인가를 안 받을 것이고, 왜? 내가 나한테 인가 안 받을 것이고, 실시계획 작성해서 그냥 고시만 하고 공사한 다음에 공사가 완료가 되면, 그죠? 국장은 자기 아랫 사람한테 준공검사 안 받을 것이고, 시도대장은 같은 사람이니까 안 받을 것이고, 바로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공사 완료되면 공사 완료됐다고 공고만 한다. 어떨 때? 시행자가 누굴 때? 시행자가 국장, 시도지사, 대장이 할 때죠. 이때 뭐요? 준공 검사 없이. 만약에 시행자가 국장이다. 그러면은 공사 완료되면은 준공 검사 안 받으니까 공사 완료 공고는 해야 되겠지. 그죠? 여기 이제 공고 여기 국장은 들어가게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본인이 사업하면은 공고는 국장이 하는 거니까. 들어간다. 요까지가 이제 도시군개발 시설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들 32페이지 하단에 있고요. 요약집에. 이행보증금은 어차피 개발의 종합파트에서 하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중복적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한다면 상가로 6번의 시행자 보호 조치에서는 시행자가 행정청이건 행정청이 아니건 간에 만약에 공시송달 다 할 수 있습니다. 시행자니까. 하지만 비행정청에 한해서만 바로 인가권자의 승인을 받는다는 승인 받는 것. 그리고 국공유지 처분은 물론 제한시키죠. 하지 마! 하면 무효고요. 그 다음에 요거 수용 사용 시 인접한, 그죠? 인접한 요 글자가 없으면은 그냥 수용 사용 다 나오지만 인접한 그러면은 수용자가 나오면 안 된다. 뭐만? 사용만인데 그 일정 기간 동안만이니까 앞에다가 일시 붙인 겁니다. 일시 사용. 인접한 일시 사용. 인접한 일시 사용. 아시겠죠? 그 내용만 알고요. 그 다음에 수용 사용 시 당연히 요거는 다르죠? 공치법 준용한다는 것까지. 그리고 수용 사용 시에 나 협의가 안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협의합시다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재결 신청이죠. 이거는 각각 모든 법률마다 다 똑같다. 무조건 시행기간 이내. 시행기간 이내에는 무조건 재결을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 타인 토지는 천천히 하기로 하고요.
그래도 한두 개만 풀어보고 좀 쉬었다 합시다. 한두 개만. 51페이지. 1페이지. 1번. 기반시설의 종류와 그 해당 시설의 연결로 틀린 것. 틀린 것. 1번. 교통시설 폐차장. 아니죠, 그죠? 얘는 뭐죠? 바로 환경기초시설이죠. 공간, 넓다, 유원지, 공공문화 체육시설, 청소년 소년시설, 방제시설, 저수지, 환경기초 맞습니다. 하나 더. 2번 종류와 연결로 틀린 것은 1번 건설기계, 운전학원, 교통시설 맞습니다. 방송통신시설은 유통공시설 맞고요. 하천, 방제, 자연장지는 보건위생이죠, 그죠? 보건위생, 도축장 포함해서 뭐가 있었죠? 도축장, 그 다음에 종합의료시설, 지하, 장례식장. 자, 죽었어요. 자, 장사하는 방법 3가지. 자연장지, 봉안시설, 그 다음에 뭐 화장시설, 그죠? 이렇게.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그렇죠. 보건위생시설. 4번 틀렸죠? 폐차장, 환경기초. 됐죠? 예. 3번은 여러분이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넘겨보세요. 4번. 기반시설인 자동차 정류장을 세분할 경우 일단 저를 봐요. 세분한다. 도, 자, 광. 여기잖아, 일단은. 그죠? 여기잖아요. 그러면 얘만 물어본 거예요, 얘만. 그렇죠? 얘만. 그러면 화물터미널 여기 있어요. 공영 차고지, 차차차 여기 있어요. 차차차. 복합 환승센터도 환승 여기에요. 화물 자동차도 여기 되겠죠. 하지만 교통광장은 여기. 여기죠? 광장이니까 여기죠. 성격 자체가 다르죠, 그죠? 예. 몇 번 답? 5번입니다. 5번. 요 4번은 기출문제입니다. 이렇게 나왔었어요. 최근에 나왔던 겁니다. 자, 5번. 도시지역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은 나오죠, 그죠? 들어봐요. 그러면 좀 전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지 않는 것들 기억나죠, 그죠? 예. 먼저 1번. 전세 버스 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 터미널은 안 하죠, 그죠? 예, 이거는 안 하고. 그 다음에 광장 중 건축물 부설 광장도 안 하죠. 근데 3번 변전소는 없죠, 그죠? 들어보세요. 변전소, 발전소. 변전소, 발전소는 없다는 얘기는 반드시 얘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한다. 변전소 하나 더, 발전소까지. 왜? 2개가 잘 나오더라고, 시험에. 4번 대지 면적이 400제곱미터인 도축장 안 하죠, 그죠? 왜? 500제곱미터 미만이니까. 만약 이것이 이제 뭐 500 이상, 뭐 550, 600 이렇게 나온다면 그때는 반드시 결정해야 되겠죠. 5번에 재활용시설 안 하죠? 예.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6번은 여러분 풀어주시고요. 자, 7번. 왜 중복되는 게 좀 있어서 그래요. 7번. 자, 잠깐만요. 이 문제가 제가 만들다 보니까, 그러면은 큰 맥락에서 지역적으로 하나만 딱 물어보는 문제는 잘 안 나와요. 물론 공부할 때 공부하지만.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섞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지난주 배울 때도 보면은 막 다양하게 내가 집어 넣었잖아요, 그죠? 그게 요즘 나오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도 뒤에 있는 내용도 집어넣어서 내가 문제를 시키거든요. 뭐 가령 매스청 같은 거. 그래서 아예 요거는 좀 쉬었다가 요 2번째 시간에 문제 풀기 전에 다시 한번 이론적으로 매스청 거 한번 공부하고 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문제 풀게요. 아시겠죠? 예,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